네, 한동안 제가 좀 뜸했죠. 네, 감기가 걸려가지고 영상이 일주일 이상 지금 뒤로 밀렸습니다. 원래라면 러츠 영상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 제가 러츠 영상을 만들려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마다 저는 욕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한국 코치 선수들에게. 저는 마구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피겨를 해본 적이 없는 나한테도 보이는 부분인데, 몰라요. 그냥 졸라 병신 같아. 그래서 일단 러츠 영상은 지금 어떻게 하면 좀 순화시킨 버전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인 거고, 오늘 할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피겨 잡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두 개예요. 선입견, 그 다음에 차기 시즌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 물론 여자 싱글에 한해서 대략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 선수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고, 일단 먼저 선입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히딩크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사실 제가 뭐 축구 팬도 아니고 히딩크 얘기를 왜 했겠어요. 히딩크야말로 선입견을 깨면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한국 축구 입장에선. 히딩크 감독이 오기 전까지 한국 축구를 한국은 스스로 어떻게 바라봤느냐. 체력과 정신력은 좋고 기술이 떨어진다였어요. 그런데 히딩크가 와서 우리 선수들을 소집하고 체력 테스트를 하더니 체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기술은 좋다였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당시 축구협회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사람이 갔어요. 우리가 체력은 괜찮다. 체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히딩크는 어떻게 했느냐? 체력 테스트 결과지를 보여줍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얘기가. 히딩크는 유럽에서 여러 유럽 선수들을 지도했던 경력이 있는 코치잖아요. 감독이잖아. 데이터가 있어. 그 데이터 결과를 한국 선수들의 체력 검사 테스트 결과지와 딱 비교해 주니까 축협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우리가 축구든 야구든 간에 인기 스포츠면 국가대표 라인업을 정한다 그러면 이 선수는 들어가겠지라고 하는 선입견. 히딩크는 다 깨부셨죠.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을 소집해가지고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골라낼 건 골라내고 그동안 쌓여있던 학연, 지연 또는 스타성, 인기 다 배제하고 순수 실력으로만 대표팀 명단을 꾸렸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국가대표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동국, 고종수 이런 선수들 다 탈락했죠. 히딩크가 당시 무슨 얘기했느냐. 매스컴이 만들어준 스타라고 했죠. 그러고서 아무도 국가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박지성을 뽑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파격이었고 한국 축구가 스스로를 바라보던 선입견을 깨부순 거예요. 물론 축협이 많은 지원을 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건 판단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냥 히딩크가 이렇다 하면 무조건 그런가 보다 했던 건 아니에요. 이런 판단과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태클을 걸었단 말이에요. 얘를 왜 뽑아? 얘는 왜 떨어뜨려? 있었어요. 국가대표 명단 관련해가지고 한국축구기술위원회하고 트러블이 많았고 심지어는 감독이 뽑은 명단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고 하니까 히딩크가 그냥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독단적으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선수 명단을. 그럴 정도로 갈등이 있었어요. 왜 없었어? 단지 축구협회 당시 축구협회가 히딩크를 지원했던 것 중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금전적인 지원이 많았어요. 이 금전적 지원이라고 하면 뭐냐? 친선평가전을 축구 잘하는 나라하고 많이 붙였거든요. 축구 잘하는 나라하고 친선평가전 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전과는 다르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요.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잔디를 짧게 잘라주고 물을 많이 뿌려달라. 이런 것들. 이런 요구를 왜 했겠어요? 한국 선수들에게 체력 훈련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체력전으로 끌고 가겠다 뭐 그런 의도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과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라운드 환경, 그라운드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협회가 빠딱빠딱 알아서 잘 해줬다. 해달라는 대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축협이 지원을 잘 해줬지만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원인 분석, 이런 관점에선 굉장히 트러블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냥 마냥 축협이 지원해 준 게 아닙니다. 만약에 히딩크가 유럽 선수들의 그 결과나 이런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여주지 않았다면 축협이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계속 트러블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유럽 선수들의 체력 검사 결과 데이터가 없었겠죠. 히딩크는 있죠. 그럼 이게 애초에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딩크에 대한 얘기는 이쯤 하고, 한국 피겨뿐만 아니라 전 세계 피겨가 흔히 하는 선입견이 뭡니까? 특히 여자 싱글에서 일정 나이대가 된 선수가 갑자기 점프가 불안정해진다던가 하면 그냥 너도 나도 없이 체형 변화 타령하죠. 그런 게 선입견인 거예요. 그 선수가 체형 변화가 와서 안 좋은지, 부상인지, 스케이트와 문제인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모르잖아. 엣지 교정을 했는지, 뭐 스피드업을 하려고 했는지, 연기 구성을 바꿨는데 그것이 아직 숙달이 안 됐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대놓고 체형 변화 타령만 해. 제가 거의 1, 2년 가량을 신지아 체형 변화 타령하고 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블로그를 시작하던 2008년부터도 한국 피겨계에 있던 이런 선입견과 싸운 사람이에요. 난 적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내가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자, 그러면 26, 27 국가대표 라인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고나영까지가 국대고 유영은 상비군인가 그렇죠? 아마도. 자, 근데 왜 9명이지? 상비군까지 포함하는 건가? 자, 어쨌든 이런 쪽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지아 말하기 입 아프죠? 신지아 스스로가 도입 스피드를 올리려고 했다고 이미 인터뷰까지 했어요. 인터뷰까지. 도입 스피드를 올리게 됐을 때 점프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거든요. 이게 선수들마다 스피드를 올려가는 과정을 보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뭐 예를 들면 김연아도 별 수 없어요. 스피드를 이렇게 쭉 올려가요. 올려가다가 어느 순간 떨어뜨려서 여기서 쭉 갑니다. 이게 뭐냐? 점프가 돼 하다가 안 돼. 낮춰서 돼. 그럼 여기서 안정화시킴. 요런 과정을 밟아요. 사실 신지아도 이 과정을 밟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신지아의 경우는 좀 문제가 많았던 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올렸다가 안 돼서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적응하는 과정을 거쳤다가 가서 떨어뜨린 거랑 한 번에 올렸다가 안 돼서 떨어뜨린 거랑 다르거든. 지금 신지아가 여기서 계속 스피드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어요. 안정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과정의 문제고. 그리고 스피드업이라는 게 도입 스피드만 있는 게 아니죠. 스핀의 회전 속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점프 준비 시간을 줄이는 것도 스피드업이고, 그냥 모든 게 스피드업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지난 2년간 신지아가 좀 갈팡질팡했어요. 그리고 뭔가 변화를 줬을 때 생각보다 응용이 안 되거든. 자,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영상이 뭡니까? 신지아 트리플 룹 관련된 거죠. 나도 알아요. 그 점프 순서를 바꿨던 그 과정과 그런 부분이 겹친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 앞부분의 스텝 정도는 선수가 조절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도 응용이 안 돼? 그건 그냥 바보 멍충이지. 어쨌든 신지아에게서 제가 답답했던 건 스피드라는 게 어느 한쪽 면에만 좀 치우친 부분이 있었고, 스피드가 연기에 녹아들지 못했다는 점.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단순하게 도입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솔직하게 말할게요. 24 주니어 월드 끝나고 신지아한테 스피드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연아만큼은 안 될 거다라고 했던 거는 김연아만큼 빠르게 해달라. 카오리 사카도모 오토만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느리진 말자였어요. 솔직하게. 느리진 말아야지. 왜? 느렸거든요. 당시에. 랜딩을 잘해서 점수는 받는데 느렸기 때문에 시니어 가서 탑신과 실전에서 비교되면 랜딩 빨 대비 점수가 이전만큼 안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느리지 말자라는 개념이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적절한 조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스피드가 도입 스피드나 이런 거 점프에서만 들어가지 말고 연기 전체에 녹았으면 좋겠어요.
스핀의 회전 속도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뭐 스텝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연기 전체에 녹았으면 좋겠어요. 김채연처럼. 아,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려나? 김채연이 부상당하기 전 같은 경우가 특정 부분이 특출나게 빨라서가 아니라 연기 전체가 그 스피드에 녹아서 돌아갔거든요. 제가 신자에게 원했던 건 그런 거예요. 왜냐? 김연아 같은 스타일의 연기를 하는 거는 훨씬 더 체력 소모가 심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신자가 받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김채연의 어떤 그런 과정. 물론 연기 스타일은 다르죠. 신지아와 김채연이. 스케이팅의 어떤 질적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게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한데 그 무언가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신지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아쉬웠어요. 지난 2년간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제가 왜 선입견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신지아가 놀고 먹었던 게 아니란 얘기죠. 왜 2년간 불안했는가. 뭔가를 변화를 주고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체형 변화 타령을 한다고. 자, 거기다가 신지아에게 멘탈 타령 얘기가 있었죠. 여기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워밍업 때 밸런스가 깨져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신지아가 4대6 때. 회전축이 기울고 있었거든요. 야, 그런 건 안 보나 봐. 그냥 랜딩을 하면 단줄 하나 봐. 그리고 웜업 때 좋았다라고 하지만 제가 신지아의 그 월드 리뷰할 때 영상 보셨습니까? 월드 리뷰에서 올림픽 때 워밍업 영상 제가 보여드렸죠. 활주 가속해가지고 러처 뛰는 장면이 4번 나오는데 4번 중에서 2번밖에 성공 못해요. 그럼 나머지 2번은 실패잖아. 50%밖에 안 돼. 성공률이. 그런데 그거는 워밍업 때 좋았던 거야? 워밍업 때 랜딩이 좋았던 거는 그때마다 그 점프를 실전만큼 스피드를 안 넣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보잖아. 딱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중에 나만큼 점프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그런데 저기 머저리들은 얼마나 점프를 볼 줄 모르겠어. 저 점프가 랜딩을 했는데 저게 실전만큼의 스피드를 넣어서 된 건지 아니면 워밍업이라서 힘 빼고 설렁설렁 들어가서 점프 뛴 건지 구분을 안 하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워밍업 때만 좋았던 게 아니란 얘기지. 아시겠어? 실전만큼 스피드를 좀 넣어보니까 올림픽 워밍업 때 워밍업임에도 성공률이 50%밖에 안 됐단 얘기야. 뭐가 워밍업 때는 괜찮아.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정말. 자, 그 다음에 김채연. 김채연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 러츠죠. 단순하게 점프를 뛰어서 엣지 판정 안 받고 점프 뛰고 가산점 받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김채연만큼 스피드를 어느 정도 갖추면서 연기를 하려고 하면 러츠의 형태가 완벽해야 앞뒤로 트랜지션을 넣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도약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점프 준비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활용폭이 넓어지거든. 자기 러츠가 아웃 엣지 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김채연의 러츠와 다른 선수의 러츠는 달라요. 딱 잘라서 얘기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러츠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러츠의 표본으로 꼽는 선수가 3명 있어요. 김연아, 김채연, 알렉산드라 투르소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3명의 러츠를 보면 다 다르거든. 김채연이래. 김연아는 활주 가속에서 강하고 크게 뛰는 러츠고 김채연은 그리 빠르지 않은 도입 스피드에 짧고 간결하게 뛰는 러츠고요. 트루소바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김연아와 김채연의 스타일을 다 하는데 짧고 간결하게 트리플이고 크고 강하게 쿼드러츠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선회전을 많이 넣는 스타일. 스타일들이 다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러츠에 필요한 기본 동작, 원리 똑같아요. 3명이. 그게 그냥 나오겠어요? 필요하니까 그런 거야. 왜 3명, 내가 딱 러츠를 딱 꼽는 이 3명은 왜 그 기본 동작들이 딱딱딱 이루어질까? 다른 애들은 안 되는데. 신지아도 엄밀하게 해. 어디 가서 추천할 러츠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미 러츠가 굳어져가지고 저걸로 완전히 고치겠다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충분히 점프 높이
비거리 나오고 랜딩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표본으로 삼을 만한 그런 러츠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지금 한국 현역에서는 김채연 말고는 없어요. 물론 아웃 엣지를 구사해서 뛴다라는 그 기본 동작에 충실하기만 하다라고 따진다면 김지유도 포함해야 돼요. 근데 김지유의 러츠는 제가 추천하기까지는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그건 뭐냐면 요즘 피겨 트렌드와 너무 안 맞아요. 점프 준비 시간이 은근히 길어. 어쨌든 김지우는 좀 빼고 어쨌든 김채연 하면 그냥 러츠입니다. 그리고 부상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이 부상이라는 게 캐나다 가서 트리플 악셀 훈련하다가 당한 부상 말고 24, 25 시즌에 시즌 말기에 당한 부상 그 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랑 4대6 금메달 따던 당시 그리고 25 종합선수권 뭐 그 당시에 김채연을 본다면 저는 김연아 이후에 김연아 제외하면 역대 최고라고 생각해요. 한국 여신 중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했느냐. 부상 회복만 해라 제발. 그런데 트리플 악셀을 훈련했다네. 그리고 부상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웃기는 게 김채연한테는 체형 변화 타령 안 하잖아. 왠 줄 알아? 부상 언급을 선수나 선수 엄마가 계속 흘렸잖아. 부상 소식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대6 끝나고서도 부상 얘기를 김채연 쪽에서 직접 했었잖아. 그러니까 좀 부진해도 체형 변화 얘기가 안 나온 거야. 반대로 김연아도 주니어 시절에 뭐 힘들어서 스케이트화를 뭐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서 탔네 어쩌네 무릎 부상이 왔네 허리 부상이 왔네 이런 게 계속 흘러나오니까 체형 변화 타령을 안 한 거지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 신지아는 부상 얘기 없었죠? 스케이트화 문제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흔들리니까 체형 변화 타령하잖아. 이 세상 인심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체형 변화 타령했던 애들은 뭐냐? 그냥 그렇고 그런 어중이 떠중이라는 거지. 상황 돌아가는 것도 판단 못하고. 이혜인은 지금 나이가 뭐 체형 변화 소리 들을 때는 아닌데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이혜인한테도 뭐 체형 변화 얘기가 안 왔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혜인은 뭐 했습니까? 플립이 걔 족같았잖아. 그 족같았던 플립 고친다고 몇 년을 고생했잖아. 진짜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혜인만큼이나 플립이 안 좋았던 선수 고나연, 김지유, 이혜인 3명 대한민국의 플립 쓰레기 트로이카. 지금은 다들 그나마 예전보단 나아졌어요. 3명 다. 지금 3명의 플립을 찾아보면 옛날보다는 훨씬 낫거든. 그나마 이혜인과 고나연은 랜딩이 되고 있고 김지유는 랜딩이 잘 안 돼서 문제지만 진짜 옛날에 그 플립 보면 그냥 눈을 감고 싶어질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3명이. 어쨌든 이혜인이 그 플립을 교정하느라 고생했고 그 과정에 러츠가 흔들렸어요. 멀쩡하게 잘 뛰던 아우렛지 러츠였는데 그게 플러츠가 됐거든. 그래서 그 플러츠를 또 고친다고 고생하고 그래서 토픽 높이를 올렸다 내렸다 진짜 지랄병을 해 떨었어요. 이혜인이 몇 년간. 그런 과정이 있었어. 이혜인도 힘든 과정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체형 변화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김유재, 김유성은 제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체형 변화가 어떻게 안 옵니까? 모든 선수가. 다 옵니다. 체형 변화는 다 와. 오는데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거든. 이 두 명은 정말 체형 관리를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트리플 악셀을 뛰고 있고 낮은 높이의 회전 속도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는 트리플 악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지아 체형 변화 타령 나올 때 야, 지금 신지아 걱정할 게 아니라 쌍둥이들 걱정해야 된다라는 저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원래. 왜냐면 얘네들은 진짜 반 프레임만 느려져도 트리플 악셀이 골로 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쌍둥이들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측정했더니 거의 유지되고 있더라고, 회전 속도가.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드는 걸 포기했어요. 그냥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자, 그러면 최근에 김유재, 김유성의 회전 속도는 한 3년 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 네, 반의 반 프레임 느려졌어요. 반의 반 프레임 정도. 그래서 거의 티가 안 나죠. 신지아는 3년 전과 비교하면 한 반 프레임 느려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와요, 이 정도는. 대부분의 선수가. 크랜베리컵 때처럼 거의 한 프레임 느려지는 건 좀 이상한 거고. 근데 그때는 왜 반 프레임이 느려졌느냐? 단순히 체형 변화보다 점프를 뛰는 과정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어요. 하여튼 그런 건 좀 넘어가고
어쨌든 그 동계체전까지는 완벽히 회복이 안 됐었는데 종합선수권부터 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김유성의 경우는 미안한데 내가 이번 시즌 잘 못 봤어요. 이번 시즌 초반에 김유재를 보니까 제가 좀 비아냥거리다시피 했잖아요. 그동안 쌍둥이들한테. 트리플 악셀 들어갈 때 너무 늘어진다고. 한 세월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뛴다고.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원래 정해져 있던 성장 플랜의 하나인지는 몰라도 트리플 악셀 뛸 때 늘어짐이 거의 없어졌죠, 지금. 그게 정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유성을 보니까 김유성은 살짝 늘어지더라고. 그래서 한번 게시물에 김유재가 김유성보다 더 낫다 이렇게 했더니 시즌 중반쯤 되니까 김유성도 거의 차이가 없대? 몰랐는데 이건 내 착각인지는 몰라도 김유성도 시즌 중반쯤부터 트리플 악셀의 어떤 그런 준비 시간이 더 줄어든 느낌이 들었어. 근데 물론 이거는 내가 프레임 단위로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느낌이에요, 이건. 어쨌든 최근에 김유재, 김유성의 경우 과거처럼 트리플 악셀을 뛸 때 막 늘어지는 느낌을 주진 않아요. 그건 좋아.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쯤에 쌍둥이들 가르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느려 터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느려 터졌다고. 그것도 얘네들이 기분이 나빴는지는 모르겠어. 아니면 역시나 그것도 성장 플랜 하나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얘네들이 스피드를 올리려고 하는 게 저는 눈에 보였거든요. 지금은 얘네들한테 느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단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스피드를 올려서 잘하면 와 좋아가 되는데 스피드를 올렸는데 잘하지 못하면 서두른다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그 단계에 있어요. 좀 서두르는 단계. 근데 김유성은 좀 덜 서두르고 있어. 자, 트리플 악셀을 제외한 일반 트리플에서 김유성은 그다지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적당한 템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프를 뛸 때 도약도 일관적이고 회전축도 일관성 있게 잡히는데 김유재를 보면 특히 동계체전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 내가 진짜 김유재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될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지금은 좀 적당히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트리플 악셀은 지금처럼 하되 트리플 러츠 이하 점프들은 너무 급하게 뛰어. 너무. 적당히 하자 좀. 적당히. 어쨌든 얘네들도 뭔가 더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신지아도 그랬고. 자, 김채연도 그렇잖아요. 사실 부상 회복만 하더라도 4대륙 금메달 따던 기량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선수인데 거기다가 트리플 악셀까지 뛰겠답시고 하다가 부상당했잖아. 만약에 김채연이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숨겼어 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없이 체형변화 타령했겠지? 안 그렇겠냐고요. 여기서 내가 들은 거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내가 여기서 들었다라는 얘기는 절대 일반인에게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들은 얘기를 설명하면 캐나다 팀에서 트리플 악셀 가능하니까 남아서 훈련하자고 했대. 저는 김채연이 최영경 팀에서만 훈련했다면 그 내가 기억하는 4대륙 금메달 따던 김채연? 힘들었다고 봐요. 캐나다 쪽까지 가서 훈련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트리플 악셀 가능하다고 꼬드긴 건 선을 넘었어. 이 트리플 악셀에 관련된 얘기 조금만 하고 갈게요. 대부분의 선수들 있죠. 제가 역대로 트리플 악셀을 뛰었던 여자 싱글 선수들의 채공 시간을 측정하면 러츠 플립 룹의 채공 시간과 트리플 악셀의 채공 시간은 100분의 5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아사다마오가 0.6566은 돼야지 트리플 악셀이 되잖아요. 러츠 플립 룹이 0.6초 근처였단 말이야. 아사다마오. 자, 그럼 쌍둥이들. 얘네들 트리플 러츠가 왔다 갔다 하거든. 트리플 러츠나 플립의 채공 시간이. 근데 얘네들 제가 측정해보면 0.5152초에 랜딩이 돼요. 트리플 러츠 플립이. 그러면 거기서 100분의 5초를 더해봐. 0.56, 0.57이야. 지네들이 지금 뛰고 있는 트리플 악셀 채공 시간입니다. 이혜인. 지금은 예전만큼 안 나와요. 최근 대회 때 측정하니까 러츠가 0.58 나오던데 그러면 얘가 트리플 악셀이 0.63초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윤서진도 0.58초 나와요. 근데 될 리가 없지. 김채연. 러츠가 0.56에서 0.59 사이거든요. 그러면 김채연이 0.5758 정도에 수렴한다 치고 100분의 5초를 하려면 0.6초가 넘어야 돼요.
0.62초짜리 트리플 악셀 뛰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채공 시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자, 회전 속도가 11프레임이 나왔다 칩시다. 트리플 악셀의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이 11 정도 나왔다 친다면 김채연의 트리플 악셀이 0.5859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러츠에서 겨우겨우 나오고 있고 이 김채연이 뛰고 있는 악셀은 기본적으로 발사각이 낮아. 쉽지가 않거든 이게. 그렇다면 김채연이 트리플 악셀을 뛰어낸다 치고 거기다가 후반부 점프까지도 영향을 안 받을 만큼 트리플 악셀의 점프 높이를 낮추려면 쌍둥이급 회전 속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맞춰내야 트리플 악셀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모르지 뭐. 진짜 쌍둥이급 회전 속도를 내면서 0.56초에 트리플 악셀 띄어내고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룹에서 연결 트리플 토룹 다 띄어내고 클린을 할지 알 수 없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죠. 해내면 박수 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혜인이 트리플 악셀 뛴다고 할 때 쳐다도 안 봐요. 관심 없어요. 안 될 거니까. 그리고 보통 트리플 러츠나 플립을 뛸 때에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과 트리플 악셀을 띄어서 훈련을 해서 충분한 숙련도가 되었을 때의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을 따져도 한 2프레임 정도 차이 나는데 이혜인은 좋았을 때가 14예요. 좋았을 때가. 그럼 트리플 악셀 뛴다 해봐야 얘는 12프레임이야. 12프레임이면 트리플 악셀이 아사다마오급 점프 높이가 나와야 돼. 안 될 거잖아. 무슨 뭐 하늘에서 뭐 신성력이라도 뭐 불어넣어 주나? 선수 몸에다가. 결국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력, 자세, 점프를 뛰는 방식의 효율 이런 걸로 뛰는 게 점프인데 안 돼요. 이혜인은. 안 될 걸 왜 고집을 펴? 어쨌든 자 이혜인까진 대충 했고 김채연도 했고 이번에는 윤서진과 허지유를 좀 묶어서 얘기해볼까요? 어찌됐든지 간에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김채연 뭔가 더 잘하려고 발버둥 쳤죠. 신지아 마찬가지, 쌍둥이 마찬가지, 이혜인 같은 경우는 엣지 교정 때문에 고생했죠. 다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체형 변하고 나발이고 간에. 윤서진의 경우가 좀 애매한데 저는 윤서진을 잘 안 봤으니까. 제가 윤서진의 연기를 이번에 한번 보려고. 왜냐면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계속 국대에 꾸준히 들어. 이상하게. 그래서 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윤서진의 연기를 보고 처음 오프닝, 활주, 점프 딱 보잖아? 30초 보고 나면 그냥 꺼버리고 싶어요. 너무 느리고 점프 준비 시간 너무 길어요. 보통 이런 선수들은 국대가 되기도 힘들거든. 보통은. 대부분의 선수는. 근데 얘가 왜 국대에 꾸준히 들고 있지?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느린 선수들은 대부분 피지컬이 형편없어요. 대부분. 근데 러츠에서 0.58초 나오더라고. 그렇다면 피지컬이 그리 구리지 않다는 거야. 러츠에서 0.58초가 나온다면 김채환보다는 좀 못한 정도죠. 왜? 얘는 느리게 들어가서 0.58초고 김채연은 느리지 않게 들어가서 0.58초이기 때문에 물론 부상 안 당했을 때 그래서 윤서진이 김채연보다는 아래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꿀릴 정도는 아닌 거야. 근데 그런 애가 그냥 느려 터진 거지. 그런데 웃기는 게 이 피겨라는 게 느려 터지게 연기를 해도 랜딩만 잘하면 점수가 나와요. 김유재 트리플 악셀 2번 뛰었어. 엄청나게 빠르게 막 연기를 하려고 했어. 점프를 빠르게 뛰려다가 못해. 막 급하게 점프를 뛰어. 회전축 기울어져서 넘어졌어. 그럼 점수 안 나와. 더 잘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것이 정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도 안 하고 그냥 랜딩발만 세운 선수보다 점수에서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쳐서 불안정한 선수를 체형 변화 타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윤서진의 연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지금보다는 조금 빠를 수 있는데 이거거든요. 자, 물론 제가 윤서진에게 김채연 같은 수준을 원하지 않고 김연아, 카오리 사카모토 같은 스피드를 기대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 지금보다는 진짜 쥐꼬리만큼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쥐꼬리만큼.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미 해봤는데 안 돼서 포기하고 그냥 랜딩발만 세우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면 시도조차 안 해봤거나. 시도조차 안 해봤다면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참 힘든 게 있잖아.
국대가 되냐 안 되냐거든요. 윤서진에게 이런 시도가. 국대가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피곤할 수 있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면 특히나.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해라 마라 라고 강하게 말을 못하겠고, 어차피 그걸 해낸다 해도 내가 윤서진에게 관심 가질 정도의 선수는 아닐 거거든. 윤서진이 김유재한테 동계체전에서 이겼다고 해서 윤서진이 김유재 위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스케이터의 어떤 레벨, 격이라고 할까? 이게 스포츠의 평가는 냉정한 겁니다. 아마 윤서진은 죽을 때까지 김유재 위에라는 평가를 못 받을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김유재가 스스로 몰락해야 돼. 진짜 저 바닥까지 몰락하면 모를까. 그런 평가 받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냥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현재 시점에 이것이 최선이다 싶으면 그냥 지금처럼 랜딩발만 세울 수 있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굳이 비판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재능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한다면 랜딩발이나 세워서 국대 자리 유지하겠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 그게 본인의 최선이라면. 허지유 마찬가지입니다. 느려요. 윤서진보다는 나을지 몰라. 쥐꼬리만큼. 그러나 역시나 연기가 느리고 점프 준비 시간도 길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연기 전체 스피드가 느린 건 괜찮은데 준비 시간이 길면, 허지유 같은 경우는 이 윤서진과 다르게 트리플러츠도 점프 높이가 낮거든요. 낮은 높이의 트리플을 구사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커드톨을 연습한다고 하잖아. 점프를 획득하는 방식과 메커니즘이 다르단 말이야. 낮은 높이의 트리플을 구사하는 선수라면 대부분 트랜지션과의 연계 전술을 써야 돼요. 그런데 트랜지션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점프 준비 시간이 늘어지면 연결성이 떨어지잖아. 이건 문제가 되거든. 점프 높이가 낮다는 건 그만큼 적은 힘으로 점프를 뛸 수 있다는 거고, 적은 힘으로 점프를 뛸 수 있다는 거는 점프 준비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만큼. 자, 예를 들어서 신지아에게 내가 트리플러츠를 뛰는데 지금보다 더 빨리 뛰어, 준비 시간 더 줄여 라고 안 하는 이유, 0.63초짜리 러처 뛰는 선수한테 그런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까지예요. 적당한 선이 있는 거야. 그 반대로 김유재나 김유성 같은 경우는 신지아보다 훨씬 러처 뛸 때 준비 시간이 짧아야겠죠. 그것조차 안 되면 무슨 메리트가 있는 거야 대체. 자, 허지유 돌아와서 0.5253이면 회전 최후입니다. 근데 쓸데없이 0.54초 가기도 하더라고. 자, 그러면 얘도 0.5253의 회전 채우니까 트리플 악셀도 0.58초 정도면 되겠죠. 그죠? 근데 악셀이 안 좋다네? 윤서진하고 허지유 경우에 보면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링크장이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중간에 한번 활주 가속을 확 붙이거든요? 그렇게 여기서 점프를 뛰는데 빠르다고 내가 표현 안 하잖아. 왜? 활주 가속을 붙인 다음에 점프 준비 동작에 들어가. 그러고서 안 뛰어. 점프 준비 동작을 갖추고 안 뛰다가 뛰어요. 가속을 붙인 스피드가 느려질 때까지 있다가 뛴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스피드야? 윤서진, 허지유의 공통점이에요, 그게. 스피드를 붙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스피드 없이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 말은 이 애들도 윤서진은 아마도 시도를 안 할 것 같고, 허지유가 시도한다면 역시나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적응하는 과정에. 그때도 여러분들은 체형 변화 타령할 겁니까? 그때도 조금 돌아가서 허지유가 커드톨을 뛰면 채공 시간이 0.6초가 나와요. 근데 그게 1년도 더 전에 거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피지컬이 나쁜 애가 아니에요. 피지컬이 떨어져서 0.53초짜리 러츠를 뛰는 애가 아니라 그냥 그 정도에도 랜딩이 들어오고 회전이 들어오니까 낮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쿼드나 트리플 악셀의 높이를 낮추겠다. 그래서 뛰어내겠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눈에. 그런 걸 목표로 한다는 게. 자, 그런데 회전력을 주는 요령이 생각보다 별로고 공중자세도 별로야.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쿼드톨을 시도했을 때 채공시간 0.6초에 기존구간 소요 프레임이 12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기존구간 소요 프레임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왜? 지금 회전력을 주는 요령, 공중자세 이런 게 별로니까 고쳐서 개선하면 빨라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거든요. 근데 채공시간이 그럼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자, 11프레임을 만들었다 칩시다. 허지유가. 그러면 쿼드톨을 성공하려면 거의 쿼드살코급의 채공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서민규를 보세요. 서민규의 쿼드살코가 0.625 정도 나옵니다.
그럼 허지우가 0.625를 낼 수 있느냐? 저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허지우의 커드톤은 채공 시간도 모자라고 회전 속도도 모자라요. 자,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허지우가 채공 시간 0.6초의 커드톤을 냈다라는 건 물론 회전이 안 채워지지만 트리플 악셀은 충분히 가능한 채공 시간이거든요. 11프레임만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저는 허지우가 트리플 악셀에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얘가 악셀이 안 좋대. 악셀이 안 좋아가지고 국대 탈락할 뻔했던 적도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런데 그러면 포기할 건가? 악셀을 숙련도를 올려서 띄어내 그럼. 그리고 그놈의 그 고난이도 뛸 때 회전 속도 11프레임 맞추란 말이야. 유영은 뭐 언제 처음부터 된 줄 알아? 유영도요. 최영경 팀에 있을 때 쿼드 살코 연습할 때 0.57밖에 안 나왔고 채공시간. 회전 속도도 12프레임이었어. 근데 하마다 팀 가서 트리플 악셀을 띄어. 역시 12프레임 잘한대. 근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11프레임 돼 있더라고. 능력 있는 코치 밑에서 꾸준히 한 시즌 훈련하니까 11이 돼 있더라 이 얘기야. 그 말은 뭐야? 제가 보기에 뭐 쌍둥이들은 더 빠르니까 빼고 신지야, 김채연, 허지유 이런 애들은요. 제대로 훈련을 하면 트리플 악셀에서 11프레임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이에요. 고나연은 힘들어 보이고 윤서진도 힘들 거예요. 피지컬 자체가 별로라서.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허지우가 진짜 제대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훈련을 하면 허지우의 체형을 봤을 때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이 11프레임 만드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피지컬도 안 되진 않아요, 얘가. 0.6초는 뭐 개나 소나 만드는 줄 알아?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가능하고 채공 시간은 이미 나오고 그럼 어떻게든지 간에 악셀의 숙련도를 올려서 트리플 악셀에 도전하고 나머지 트리플들은 도입 스피드를 올리지는 마. 허지우가 뛰고 있는 점프 스타일이 도입 스피드를 올리면 개박살이 날 거예요. 도입 스피드를 올리는 걸 받아낼 수 있는 도약 방식이 있는데 허지우는 그것의 상극입니다. 도입 스피드를 올리는 게 아니라 트랜지션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점프 준비 시간을 줄여야 돼. 너무 늘어져. 일반 점프들이. 고나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에 유영. 저는 좀 아쉬워요. 유영이 피지컬이 너무 하락했거든. 전성기 때 비해서. 나이를 생각해보면 아니 엠버글렌이 아직도 트리플 악셀을 뛰는데 이상한 거야. 유영이 엠버글렌보다 어리잖아. 그쵸? 내가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봤지만 유영이 피지컬적 전성기가 언제냐면 21년이에요. 올림픽 시즌인데 올림픽 시즌 들어가서 딱 그랑프리 할 때거든요. 근데 그랑프리 때 뭔가 피지컬이 확 올라갔다 싶었다가 갑자기 사그라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어쩌면 부상이었을 가능성? 뭐 올림픽 때쯤에서도 부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부상이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올림픽 이후에 회복이 안 돼. 예전 폼이. 회복이 안 돼, 얘가. 이런 경우는 보통 두 가지거든. 부상으로부터 예전 폼이 회복이 안 되거나 아니면 마음이 떴거나 피겨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해봐야 더 이상은 올림픽 같은 거에서 메달 못 따겠다 싶었던지 그것도 아니면 하마다 팀에 가서 계속 훈련할 수 있는 어떤 돈이 모자랐거나 아니 나 진짜 별의별 생각이 날르더라고. 개인적으로 이문수 김예림보다 유영 이혜인을 더 높게 봤었어요. 옛날부터. 뭐 이문수 김예림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유영이 이 피지컬적 하락이 너무 눈에 띄어요. 비정상적으로. 유영이 최근에 미련이 남았는지 트리플 악셀 한번 시도했죠. 채공 시간 0.53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 12 될 리가 없잖아요. 0.5859에서 11프레임 뛰던 애가 피지컬이 너무 떨어져.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거는 뭔가 부상이었든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든 예전 같은 어떤 그런 게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유영을 놔줘야 돼. 유영의 트리플 악셀에 아직도 미련 갖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저는 아직도 전지훈련 때 가서 그 선수들의 그 방만하게 임했던 거 저는 아직도 안 잊어요. 대략 지금 대한민국 국대 선수들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나현은 미안한데 내가 안 봐가지고 연기를 김유성도 별로 못 봤어요. 왜냐면 김유재 보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 김유성이라고 해서 트리플 악셀 2번 못 넣을 것 같아요? 저는 될 것 같은데
김유재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수년간 김유재와 김유성의 점프를 스탯을 몰래 측정해 봤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미묘하게 김유성이 피지컬적으로 좀 더 좋아요. 미묘하게 김유재보다는 김유성 쪽이 조금은 더 좋은 값들이 나와. 그렇다면 김유재가 있는데 김유성이 못할 리가 없지. 자, 그러면 왜 김유재는 트리플 악셀을 띄었느냐? 2번을. 주니어 월드 안 나가니까. 김유성은 나가니까.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한 거고, 김유재의 입장에서는 주니어 월드 안 나가는데 이미 비시즌인 거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다음 시즌이면 얘네들도 시니어인가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네. 얘네들 생일을 몰라가지고. 얘네들도 아마 다음 시즌을 대비해서 트리플 악셀 2번을 미리 시도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현재 주니어에서 트리플 악셀 2번 뛰는 선수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 저 멀리 내다보고 있는 선수한테 체형 변화 타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네들도 놀고 있지는 않아. 물론 체형 변화가 윤하선처럼 오면 진짜 답 없습니다. 내가 윤하선한테 뭘 안 하잖아. 그냥 무작정 특정 나이 됐는데 선수가 좀 흔들린다. 체형 변화 타령하는 거 굉장히 나쁜 습관이야. 굉장히 멍청한 거거든. 선수들이 어떤 시도들을 해왔는지를 알아야 돼. 그 정도 볼 줄은 알아야지. 야구 쪽을 보면 이번에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최근에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 선수인데 구종을 하나 추가했어요. 스위퍼라고. 다 늙어가지고. 야구 쪽은 선수가 구종 하나 추가한 것까지 다 알아요. 다 화제가 돼. 왜? 유튜버들이 다 말을 하거든. 야구 중계에서도 하거든. 야구 해설자가 말하지, 캐스터가 말하지, 유튜버들이 말하지, 블로거들이 말하지. 모를 수가 없어, 야구 팬들이. 근데 피겨는 이런 걸 얘기해 줄 사람이 나밖에 없단 말이야. 좀 피곤해. 뭐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금 피겨 유튜버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많이 있진 않지만 몇 명 있잖아.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내 구독자야. 나 알아. 그들이 내 유튜브나 내 블로그에 뭐 댓글을 안 달든 아니면 서브 계정으로 오든지 나 알거든. 내 영상의 내용과 내 말이 그들 채널의 내용에 영향을 준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게 뭐 제 자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고, 뭐 이거 가지고 시비가 걸려서 법정에 가잖아? 그럼 난 증거가 있거든. 다만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게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뭐 유튜브 채널이 뭐 고작 1080명 겨우 넘는 쩌리 채널이긴 해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 피겨판이. 전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자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다른 블로거나 다른 유튜버의 내용을 찾아보지 않아요. 블로거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기사 전달하는 정도, 프로토콜 알려주는 정도, 무슨 명단 올려놓는 정도의 블로거들이 대부분입니다. 유튜버들 대부분은 스토리를 파는 채널이죠. 스토리를 소개하는 채널에 불과해요, 대부분이. 그런 걸 제가 굳이 볼 필요가 없죠. 물론 쇼츠에 올라와. 내가 원치 않아도 잠들기 전에 유튜브 쇼츠를 그냥 무지성으로 올리다 보면 피겨 관련된 쇼츠가 올라와. 그러면 그거는 보게 돼. 그 정도지. 제가 뭔가 다른 유튜버나 다른 블로거의 글이나 내용을 찾아서 참고할 만한 내용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는 거예요. 이제 벌써부터 러츠 영상을 만들게 되는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 말만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러츠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코치, 지도자가 거의 없다에 가까워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 왜? 김채연은 제대로 뛰잖아요, 지금. 김채연의 러츠가 진짜 코치가 잘 가르쳐서 된 거다 라고 한다면 제가 그 코치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한성미 코치일 확률이 높잖아요. 왜? 김채연의 경우는 5학년 때 피겨를 시작했고, 그리고 주니어 그랑프리 나왔을 때도 한성미 코치랑 썼잖아. 21년도에. 그러면 김채연의 트리플 러츠가 한성미 코치의 작품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지. 왜? 한성미 코치 밑에 있는 서브 코치가 가르쳤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100% 장담은 안 돼요. 그런데 한성미가 됐든 한성미 밑에 있는 서브 코치가 가르쳤든 간에 최예화가 김채영 같은 수준의 러츠를 뛴다. 러츠의 기본 동작이 딱딱 맞게 뛴다. 그러면 뭔가 한성미 코치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어도 한성미 팀에서 러츠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의 없다고 했지 없다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코치들은 러츠를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아, 김지유를 가르친 코치도 빼야 되나? 근데 김지유의 러츠. 아, 미치겠네, 진짜. 그쪽은 내가 별로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김지유의 케이스는 제외할게요. 진짜 내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 진짜 개, 소, 말 진짜 욕 다 했어요, 내가. 우리나라 코치들. 욕밖에 안 나가요, 솔직하게. 야, 내가 지금 거듭 말하는데 최예화, 러츠, 트리플 러츠가 어떻게 랜딩되는지 지켜볼 거예요. 이수린, 트리플 러츠 지금 뛰고 있잖아? 근데 지금은 몸이 가벼워서 동작이 너무 짧고 간결한 형태라서 잘 티가 안 나는데 다음 시즌 지켜볼 거예요. 내가. 그 팀들이 애들 러츠 제대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솔직히 말하면 박빛나 팀의 이수린 좀 걱정입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할게요. 박빛나 팀에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 수준의 러츠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윤하선? 아니고요. 장아린? 아니고요. 제 기준에 모자라요. 신지아는 또 당연히 아닌 거고. 뭐 신지아는 박빛나 팀에서 성장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수린의 러츠 지켜볼 겁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어지간하면 러츠던 해야 되는데 자꾸 욕이 나갈 것 같아서 다음에 봅시다.